세리에 A 클럽 최초의 트래블. 영광의 길로 이끈 조세 무리뉴 감독과 트래블 메이커 디에고 밀리토까지 90 시즌 유럽 최고의 클럽으로 등극했던 인터 밀란입니다. 세 시즌 연속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음에도 만족하지 못했던 인터 밀란. 챔피언스 리그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기 때문인데요. 결국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을 과감히 내치고 새로운 명장을 선임합니다. 바로 무리뉴 감독이죠. 인터 밀란은 무리뉴 감독이 포르투와 첼시에서 보여줬던 성과를 높게 샀고 유럽 정복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휘봉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첫 시즌에도 다시 한번 챔피언스리그 16강에 머무르며 아쉬움을 잔뜩 남겼죠. 4회 연속 리그 우승이라는 기쁨과 유럽 대항전 조기 탈락이라는 아픔을 동시에 맛봤던 시즌이었습니다. 90 시즌을 앞둔 인터 밀란은 이적 시장에서 파격적인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거듭났던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를 바르셀로나에 보내는 조건으로 흑표범 사무엘 에투와 4천만 유로를 받았죠. 이 자금을 바탕으로 디에고 밀리토, 베슬리 스네이더, 티아고 모타, 루시우 등을 영입. 즉시 전력감들을 스쿼드에 추가함으로써 베스트 11을 완성시킵니다. 홈 개막전에서 파리와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불안한 출발을 알리지만 2라운드 AC 밀란전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죠. 이후 꾸준히 승점을 쌓아가며 선두권을 유지하지만 리기도 계속됐습니다. 유벤투스 원정에서 패배, 로마와 1무 1패 등 강팀과의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 최종 라운드를 향해 갈수록 로마와의 상대 전적 열세는 독이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세리에 A는 리그 우승 자격을 따질 때 승점이 같을 경우 팀 간의 상대 전적을 보기 때문이죠. 로마와 꾸준히 1위 다툼을 하는 상황이었고 마지막 38라운드가 열리기 전까지 두 팀의 승점 차이는 단 2점이었습니다. 로마가 승점 3점을 얻는다는 전제하에 만약 인터 밀란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우승은 로마의 것이었죠. 하지만 인터 밀란은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4라운드 유벤투스전 승리를 시작으로 아탈란타, 라치오, 키예보를 연달아 꺾으며 맹렬한 기세를 유지했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라운드 시에나전에서 1대0 승리. 24승 10무 4패 75득점 34실점의 성적으로 5시즌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했죠. 게다가 최종 라운드가 열리기 11일 전 로마의 홈구장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열렸던 코파 이탈리아 결승전에서도 집주인을 꺾으며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리뉴의 인터 밀란이 더블을 달성한 것이었죠. 개인적으로는 수비진들이 인터 밀란의 성공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무엘, 루시오, 마테라치 등의 센터백들과 이들을 앞선에서 지켜주었던 티아고 모타, 캄비아소, 스탄코비치 등의 미드필더들입니다. 수비력을 중요시했던 무리뉴 감독 밑에서 자신들의 할 일을 묵묵히 수행했던 선수들이었죠. 리그에서도 어렵게 우승을 따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더더욱 고전했습니다. 바르셀로나, 루빈 카잔, 디나모 키예프와 한 주에서 만난 인터 밀란은 첫 3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거두며 불안감을 노출했죠. 반환점을 돈 후 다행히 2승 1패를 챙기며 2위를 사수했고 가까스로 토너먼트 단계에 진출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장 깨기가 시작됐죠. 16강 상대는 무리뉴 감독의 친정팀인 첼시. 홈에서 펼쳐진 1차전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당시 첼시는 해당 시즌 103골을 넣으며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잉글랜드 챔피언이었고 그만큼 자신들의 안방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인터 밀란이 미소를 지었죠. 선제골을 허용하자 드록바가 조급함을 넘어서지 못한 채 상대를 밟아버리는 행위로 퇴장. 합산 스코어 3대1로 인터 밀란이 8강전에 진출했습니다. 8강전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러시아 원정이었죠. 혼다 케이스케, 마크 곤잘레스 등이 버티고 있던 세스카 모스크바를 상대로 1, 2차전 각각 1대0 승리를 거두며 4강에 안착합니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디펜딩 챔피언이자 해당 시즌 라리가의 챔피언 바르셀로나와 또 한 번 조우했죠. 유니폼을 맞바꿨던 질라탄과 에투, 브라질 최고의 라이트백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알베스와 마이콘의 만남 등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이 대결은 인터밀란이 홈에서 3대1 완승을 거두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원정에서 악재를 맞이하는데요. 전반 27분 모타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며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됩니다. 세계 최강으로 불렸던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약 60분간 버텨내야 했던 인터밀란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이 미션을 기어코 해내고 말았죠. 단 1실점만을 허용하며 최종 스코어 3대2로 결승 진출! 마침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독일의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을 만납니다. 바이에른 역시 인터밀란과 마찬가지로 리그와 컵 대회를 우승하며 트래블을 노리고 있었죠.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바이에른의 우세를 점쳤지만 결과는 인터밀란의 2대0 완승! 세리에 A 클럽 최초로 트래블을 달성!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했던 인터밀란의 여정이었습니다. 스네이더, 캄비아소, 에투 등 모든 선수들이 제 몫을 다했지만 그 중에서 밀리토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죠. 밀리토는 90시즌 탁월한 득점력을 선보였고 트래블 메이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리그 최종전 1대0 승리를 이끄는 결승골, 코파 이탈리아 결승전에서 로마를 꺾는 결승골,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바이에른을 상대로 2골을 넣으며 득점이 필요했던 매 순간 우승을 확정지었던 그 경기들에서 모두 골을 터뜨렸죠. 이로 인해 밀리토는 인터밀란의 트래블을 만든 남자, 일명 트래블 메이커라는 별명을 얻었던 것입니다.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상대 수비수들을 녹여버렸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네요. 90시즌 세리에 A 클럽 최초로 트래블을 달성했던 인터밀란. 해당 시즌만큼은 세계 최강으로 불려도 손색 없는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비록 클럽 커리어는 챙겼지만 개인 커리어를 챙기지 못한 선수들에게 위로의 박수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